네, 안녕하세요. 달핀제 TV의 달핀 여러분들, 빅스테이 연영대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온톨로지 대부라는 제목이고요. 파운드리 트라이얼을 실제 사용한 후기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이 데이터 분야에 큰 그 획을 긋는 그런 랜드마크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준비했습니다. 좀 양도 많고 시간도 길지만 상세한 그 페이지, 특히 이제 팔란티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영상 보시고서 공부도 하시고 궁금증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 솔루션 영업사원의 마음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팔란티어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상세하게 정말 그 화면하고 페이지 그 있어가지고 정말 구체화 그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반드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네. 자, 팔란티어 파운드리 정의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그 무료 사용하는 트라이얼 무료 사용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그 팔란티어 제품 중에 온톨로지가 담긴 제품 중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국방용은 이제 고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대비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그 뜻이 주물소예요. 주물소 이렇게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하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곳 있죠. 예, 뭐 그런 곳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파운드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많이 그 단어가 쓰이죠. 예,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전체가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특징이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통합 능력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 자체가 이 파운드리를 기업의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이 부제입니다. 파운드리 트라이얼을 살펴보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의 운영체제, 데이터 기반의 기업 운영, 이렇게 제가 좀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업 운영이다. 와, 이 데이터 기반, 과학적 근거, 뭐 되게 많이 써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좀 단발적으로 했었고,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했었는데, 이 온톨로지 기반의 이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들이 보면 자동화되고, 지속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능동화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명해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산업, 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델, AI 모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판단 AI, 디사이시브 AI도 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요 아젠다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온톨로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개념, 그리고 팔란티어가 재해석한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플랫폼 소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임포트와 통합,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가져오고 이렇게 통합하는 거. 데이터 메시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빌더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원천 데이터 소스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져오죠. 다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컨토라는 걸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링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FD들,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온톨로지화 시켜요. 온톨로지를 입히는데 뭘 합니까? 온톨로지 모델링 하는데 이제 온톨로지 매니저라는 도구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링크, 액션스, 펑션, 보면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일단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으시죠. 온톨로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온톨로지는 그래서 이제 3계층, 3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3계층 좀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세 개 계층이 있고요. 그래서 시멘틱 레이어, 키네틱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예쁘게 좀 그 해석을 하고 싶은데, 번역을 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아요. 시멘틱을 의미 이렇게 하고, 키네틱을 뭐 운동, 뭐 행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이나믹을 역동적,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네틱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의미적 계층, 그 다음에 행위적 계층, 뭐 액션, 뭐 이런 게 다 액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적 계층, 그 다음에 역동, 변화는 이제 역동적 계층, 의미적, 행위적, 역동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온톨로지화 된 상태에서 필요한 이제 의사결정하고, 그렇죠,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 대시보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든지 워크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 그 보면은 잠시만요. 야, 오브젝트 익스플로러하고 워크샵 장표가 없네. 예, 다음에 더 상세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능별 이제 상세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한 장 한 장 제가 그 장표를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톨로지가 이제 전통적 관점이에요. 온톨로지란 해서 개념과 역사, 철학적으로 이제 뭐 이제 존재한다는 것, 존재하는 거가 온톨로지라고 얘기하죠. 예, 존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를 구성하는 객체와 관계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학문이다. 학문이다 그랬는데, 그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거 이전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가는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 물리세계에 주어진 것,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주어진 것들이라는 복수형이고, 데이텀이 단수인데, 이 데이터로 하여금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온톨로지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데이터로 하여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죠, 지금. 이 톰 그루버는 이제 온톨로지를 개념화에 대한 명시적 명세, expressed specification of, 예, conceptualization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형식화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아울이나 RDF 같은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3계층, 그러니까 3계층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제 트리플 그 주술목 구조, SPO라고 하는데, 주술목 구조라고 해가지고 주어, 수로, 목적어 구조로 만들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표준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웹, 그래서 그 W3C 표준어로 클래스, 속성 관계를 정의하고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그래서 시멘틱 웹의 핵심 기반 기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약간 좀 LLM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죠. 개념들이.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이 지식 표현의 목적이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동 추론, 그 다음에 지식 공유와 재사용을 통한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지원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희미해졌어요. 예, 왜냐면 잘 사용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유들은 그동안 제가 했던 여러 제 달핀제 TV의 영상에 보면 나와요. 왜 그런지. 그래서 한계점이 확장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 아울 추론 엔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느려요. 모든 데이터를 다 일일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인덱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인스턴스에서도 추론 시간이 급증돼가지고 거의 써먹지 못하는 그런 구조.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모델들이에요. 보면은 그 인덱스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모델링, 도메인 전문가하고 온톨로지 엔지니어 간 협업 난이도가 있고, 공식 언어를 배우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요새는 이제 마우스가 딱딱딱 하게 되면 곧바로 되잖아요. 되거든요, 실제. 뭐 저는 이제 네오포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배우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스터디를 하면서 이걸 다 배워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있었죠. 유지 보수가 어렵다. 도메인 지식 변화 시에 일괄적으로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일괄적으로 딱 가변화된 어떤 그 베리언트한 그 시멘틱 레이어의 구조를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쓸 수 없어. 한번 뭔가 변하면 쓰질 못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이제 제한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온톨로지 간에는 병합이 어려운 사일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온톨로지다. 네, 그런 거고, 실시간으로는 이제 부적합하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적인 지식, 특히 법률, 법학, 그 다음에 의학 지식 같은 것들 있죠. 논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강점이 있고,
논문도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분석하는 데는 또 좋지도 않아요. 보면 이미 코퍼스라고 하는 텍스트가 규정돼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쓰였기 때문에 동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불가능한 어떤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면 팔란티어가 이제 재해석을 했어요. 운영 레이어로서의 온톨로지다. 이래서 팔란티어가 이제 재해석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디지털 트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가, 그렇죠, 물리 세계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똑같이 쌍둥이화로 이제 변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의 디지털 트윈이 됐다. 데이터 셋, 그 다음에 가상 테이블, 모델 위에 구축된 의미, 그러니까 시멘틱과 행위, 키네틱을 결합한 운영 레이어로서 영향을 미치고 작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핵심 구성 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 잘 됐어요. 오브젝트 타입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개체를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프로퍼티스, 개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가 굉장히 또 재밌어요. 뭐냐면은 정적인 거, 그러니까 스태틱한 어떤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변하는 동적인 이 프로퍼티가 있어요. 인터랙티브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또 팔란티어는 커버하고 있더라고. 너무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 오브젝트 간의 이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제 링크 타입,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단 얘기했지만 링크는 단방향, 쌍방향 뭐 이렇게 막 돼 있죠. 1대 N, 뭐 이렇게 다대 N, 다대 다, 뭐 이렇게 N 대 N,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키네틱 레이어, 액션 타입, 와, 드디어 이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계산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functions, AI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가요. 예,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하는 것들. 그리고 예,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멘틱 레이어 쪽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변한단 말이에요. 예, 안 변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변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딱 온톨로지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개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차별화 요소 및 가치 해가지고 정적인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인 온톨로지와의 차이점,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래요. 폴리모피즘.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 타입의 일관된 동작을 제공한다. 그래서 가변화된 가변성이 있는 시멘팅 레이어를 예,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분화된 권한, 예,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경 이력에 대한 거버넌스, 모든 거를 감사합니다. 예, 모든 로그, 그러니까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해요. 실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디에서 왜 언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온톨로지 구조라든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실행 컨텍스트, LLM이 붙어 있습니다. AIP 로직 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AI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델하고 분석, 애널리틱스, 오퍼레이션, 실행하는 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LLM 기반으로 해서 AI가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변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운드리 플랫폼을 한눈에 이제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따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핵심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5가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커넥션, 연결하는 거, 그리고 파이프라인 빌더,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리고 온톨로지 매니저, 추상적 온톨로지를, 구현, 구축,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데이터를 보는 것들, 예, 뭐 이제 이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컨투어라고 해가지고 온톨로지 만들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는 또 그런 도구도 별도로 있어요. 네. 자, 워크샵, 퀴버. 그래서 워크샵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시보드 같은 앱을 만드는 거고요. 퀴버는 고급 분석하는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계열 흐름,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같은 것들 반응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오픈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통합성과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시죠? 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래 보시면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ETL, ELT. ETL이라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트랙하고 트랜스폼, 로드 하는,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ETL이라고 하는데, 이 팔란티어는 ELT라고 합니다. 익스트랙 먼저 가져오고 추출하고, 그 다음에 로드, 이쪽에 이제 파운드리에 먼저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해요.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어요. ELT 이렇게 얘기하고,
온톨로지 이렇게 그 구축을 한 다음에 온톨로지를 모두 참조해서 그 앱 더시보드 만들고 워크플로우 알고리즘 보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로의 어떤 그 통합화된 그런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그 사상이 큽니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기업 하나, 회사 하나예요. 예.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자, 상세하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임포트하고 통합을 먼저 보시면 데이터는 이제 모든 기관계 시스템, MES,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히스토리안, 테스트 로그, 그다음에 ERP, S3 같은 그 뭡니까? 클라우드 어떤 그 시스템, 그다음에 RDB, 예, 그다음에 몽고DB 같은 NoSQL, 카프카 같은 실시간 이제 로그 데이터, IoT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가져올 수 있게끔 연결돼 있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커넥터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빌더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커넥터하고 통합 방식은 가상 테이블, 예, 이런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 메시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를 실제 원천 그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장해 놓고 그 가져오는 올 부분만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배치, 스트리밍 통합하고 뭐 이런 부분들. 증분 가져와요. 증분 그 추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증분, 인크레멘탈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검색 엔진하고 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분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좋아해요. 인크레멘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놔두고 새로 이렇게 가져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래 가져올 소스에 인크레멘탈한 그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를 이쪽 수집기에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 거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 데이터 거버넌스 해가지고 라인필드 단위 보안, 계보 추적, 변경 이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솔직히 온톨로지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들, 그렇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커넥터가 연결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합니다. 파이프라인 빌더라고 얘기해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입력 데이터 선택, 데이터를 변환, 예, 그 정제, 조인, 필터링, 집계, 형식 변환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효성을 검증하고 예, 출력, 배포, 데이터 셋 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게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게시한다는 게 뭐냐면은 온톨로지를 참조해서 예,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방식은 이제 배치 방식, 한 번에 가져오는 거,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거. 예, 그리고 개발 경우는 AIP, 그러니까 AI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것들. 코드를 통합하는데 스파크하고 SQL 같은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혼용하고요. 확장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 2, 3, 4, 5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온톨로지 모델링입니다. 오브젝트하고 링크, 오브젝트 매핑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데이터 셋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고요. FD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개체를 이제 그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고 행을 이제 인스턴스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직원 레코드는 직원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좀 표현들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열은 이제 프로퍼티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RDBMS도 보면은요 한 행이 있잖아요. 한 행 쭉 있고 각각의 이제 열 칼럼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DB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비슷한 거는 키를 설계해 프라이머리 키. 왜냐면은 여기 인덱스가 설정이 돼야지 빨리빨리 얘네도 가져오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고 해시값이나 UUID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타이틀 키, 그래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해가지고 키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장을 같이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땐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설정해가지고 빠르게, 그러니까 탐색을 빠르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링크의 종류는 크게 이제 1대1, 1대 다대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어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네틱 레이어에 있는 액션스 앤 펑션이에요. 액션 타입. 실제 이제 운영 행위예요. 예, 사용자 입력 폼을 채워라. 다단계 이제 워크플로우, 뭐 승인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물건이 이제 모자르니 공급자로부터 주문을 해라라고 하는 주문을 이렇게 하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이 부분은 제조하시는 분에게 잘못됐으니까 알람을 띄워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그 액션이 이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제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서 이력을 추적하는 감사 추적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컴플라이언스가 규제 준수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정 부분 잘못되면은 자동으로 애가 이 액션을 멈추는 정지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펑션. 이게 비즈니스 로직인가 어떻게 보면 방정식. 제가 계속 키네틱 레이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가 AI 알고리즘 부분이에요. 연산 부분입니다.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 임계치 이상의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그 값들 이걸 가지고 판단 AI 라고 해가지고 이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물론 이따가 이제 그 다이내믹 레이어에 가면은 그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교한 최적화 판단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측 모델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더 기존의 모델을 더 정교화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자, 이 부분이 참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의 큰 매력이고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지금 돼 있다고 해요.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의 세 계층을 보면은요, 시메트릭 레이어, 왓에 해당하는 부분, 키네틱 레이어, 행동,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 예, 그 다음에 그 다이내믹 레이어, why, 이 부분이요. 왜? 그래서 그게 왜 발생한 거야? 예, 제가 이제, 1W5H, 어, 아니죠?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OW1H 얘기하면서 항상 그 온톨로지가 이 Y가 가능하다.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XAI, explainable한 AI가 가능하다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다이내믹 레이어. 예, 이게 온톨로지화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 및 분석을 합니다. 시각화 분석을 하고요. 보시면 코드 없이 노코드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 관계 탐색 및 객체 중심에 검색하는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시보드를 만드는 워크샵.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뭐 각 팀,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결정자에 맞게끔 다 이제 만들어주죠. 예, 역시 노코드로 만들어요, 워크샵. 그 다음에 고급 분석을 합니다.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이따가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퀴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가 이게 어떤 고유 명사로 지금 현재 팔란티어 파운드리에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약을 하면, 예,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요약을 하면, 예,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화면들이 나와요.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이제 의미, 행위, 예, 그 다음에 AI 의사결정을 하는 역동적인 세계 운영 레이어로 되어 있고, 조직의 디지털 트윈을 예,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온톨로지, 앱까지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이제 노코드로 가능해요.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기반 접근법의 주요 효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모델 변경 민첩성 향상, 그 다음에 부서 간 일관된 KPI 측정과 추적 가능, 예, 그 다음에 현장 프로세스와 데이터 시스템 통합으로 의사결정을 단축, AI와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예,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예,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어서 팀장님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팀장님들. 직원들은 또 편리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나라 큰 변화가 기대되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화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커넥터예요.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보내기도 가능하고요. 배치, 스트리밍, 그 다음 웹 익스포트 이렇게 되고 코어는 이제 약 한 200개 정도의 소스로부터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대요. 이게 막강합니다. 예, 보시면은 별의별 소스가 다 이미 그 가져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만들죠. 대부분이 보면은 외부 시스템하고 연결할 때 특히 뭐 이게 API로 돼 있느냐, DB로 접속해야 되느냐, 막 그러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만 그런 건 넣어야겠죠. 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건 넣어야 할 거예요. 그다음 접속 경로 이런 건 넣어야 될 건데 입력해야 할 건데 이미 되어 있다. 그 데이터 커넥션이 있고 온톨로지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 위에 있습니다. 데이터 위에 온톨로지가 있어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추상화된 온톨로지를 만드는 거예요.
추상화된 온톨로지를, 이게 뭐냐면 사람 머릿속과 똑같아요. 막 이런저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런 이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딱 추상화돼 가지고 개념과 그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와 그들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AI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LLM 같은 생성 AI가 아니라 판단을 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decisive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데이터를 연결을 하면은 파이프라인 빌더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됩니다. 보면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유니온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 변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L이 아니라 ELT를 하는 거예요. 예, 먼저 데이터를 추출해 오고요. 로드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는 어떤 파이프라인 빌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하는데 보면은 보니까 노코드로 돼 있고 프로코드로 돼 있는데, 프로코드, 그래서 스파크하고 플링크 같은 오픈소스가 이렇게 쓰입니다. 스파크와 플링크 같은 경우는요, 그 여러 대의 서버에 그 병렬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인메모리 기반의 연산을 하는 초고속 연산 그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집계를 낸다든지 보면은 연산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 빌더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간 데이터 가져오는 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보면은 입출력이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예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렇게 돼 있고, 스트리밍 데이터 그렇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변환을 해요. 트랜스포밍을 하는데 파싱, 정규화, 임베딩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게 변환된 상태에서 유효하다 하면은 출력되는 게 데이터 셋, 그 다음에 미디어 셋, 버추얼 테이블, 온톨로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연 시간, 처리량, 비용 효율성에 따라서 이거를 스트림하고 배치, 그러니까 실제 가져올 거 막 연결해서 가져올 거, 실시간을 가져오는 거 또는 아니면 한 번에 가져올지 배치할지. 이게 보면은 실제 파이프라인 빌드예요. 보면은 이게 딜리버리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 인풋에 이제 요소가 있어요. 인풋에 요소가 있고, 데이터 소스죠. 커넥션이 된 다음에 트랜스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변환을 할지에 대해서 정해주고, 아웃풋, 예, 처리가 이제 출력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출력물에 대해서 실제 프리뷰, 아래 보면은 미리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이 좀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나중에 그 보면 큰 화면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구체적인 화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 얘네들이 데이터를 가져왔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거든요.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온톨로지를 만들기 이전에. 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컨투어라고 합니다. 컨투어. 쭉 둘러보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 집계, 시각화, 대시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석 전에요. 분석 전. 그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규모 조인 집계 작업을 위한 전처리 도구. 그러니까 이때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고속의 병렬 처리기가, 이렇게 연산기가 사용이 되고, 온톨로지 매핑하기 전에 데이터 탐색 및 임시 분석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상화하기 전에 사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보면은 컨투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생겼습니다. 컨투어가. 그래서 이제 필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 빅데이터 쪽 했던 분들은 보면은 이게 뭐 아세요? 그 하둡 기반의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이제 화면을 보면은 아까 그런 이제 그 필터 넣어가지고 SQL처럼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EDA 화면이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예, 그래프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계층별 막대 그래프 있어가지고 분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 트립 얼마큼 하는 게 막대 그래프라든지 어떤 시계열 추이선,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구조화돼 있구나, 구성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구조 말고 구성돼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컨투어링을 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제 보여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 FD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바로 온톨로지를 구현을 해야 돼요. 구축해야 됩니다. 온톨로지 매니저가 있어요. 온톨로지 매니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화면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그 되어 있어요. 데이터들이 온톨로지화 되어 있는
거의 돼 있고, 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브젝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 프로퍼티, 얘네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고요. 이 데이터가, 그 오브젝트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프로퍼티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정적인 거, 스태틱한 거, 그 다음에 동적인 거, 인터랙티브한 게 있는데, 이 동적인 그 프로퍼티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두 개 축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의 변화에 의한 지오스페이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스키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거. 공간은 보면은 그 라스터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공간 그 차원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차원 이제 벡터 데이터가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이제 매핑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제약사항 같은 걸 걸어놔요. 그 엑시옴을. 그래서 그런 그 제약사항을 이제 걸어 놓으면서 실제 데이터가 정말 정합적이고, 예, 그다음에 유효성을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죠. 자, 이 다음 페이지가 바로, 예, 처음 보셨을 건데 온톨로지 매니저 메인 페이지예요. 보시면 쭉 온톨로지 매니지먼트 이렇게 딱 있어서 어떤 리소스가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보면 위에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타입스, 프로퍼티스, 쉐어드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공유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 타입스, 액션 타입스, 그 다음에 그룹 인터페이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밸류 타입스. 그러니까 밸류 타입스 이런 건 펑션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예,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보면은 AI 알고리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연산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나오는 지표값, 밸류 타입스는 거의 지표값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숫자가 굉장히 많죠. 예, 막 7,000개 액션이 막 돼 있고, 막 링크는 4,000개, 오브젝트는 3,000개 막 돼 있고, 리센틀리 비유도 그 최근에 본 것들 보면은 캠페인 같은 경우는 16K면 얼마입니까? 16,000개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티켓은 34,000개, 예, 워크스테이션은 2,000개 막 그래요. 그다음에 페보릿,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오브젝트 타입은 인플로이예요. 인플로이 2,000명 있는 거죠. 예, 그 2000이니까 2K니까 2,000명 정도가 있는 거고, 오피스는 5개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이제 4만 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돌아가는 화면을 이제 제가 캡처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냥 몇 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팔란티어 파운드리 그 트라이얼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오브젝트를 5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5개만. 예,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고, 그렇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란티어 솔루션 영업사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죠? 온톨로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고 추상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요. 이 데이터 계보를 확인해야 돼요. 데이터 리니지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 대화형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리니지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걸 통해서 보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엔터티라든지 서버 어카운트라든지, 예, 올 커스터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그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데이터 리니지가 데이터 계보를 이렇게 쭉 확인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고, 다음 영상 계속하면서 하나씩 이런 도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데이터 리니지까지 봤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 떠나서 이제 고급 분석으로 갑니다. 예, 퀴복라고 하는데, 고급 분석 그 엔진이 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급 분석, 이게 대시보드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보면은 이제 온톨로지의 오브젝트하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시각한다. 예,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캔버스 모드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래프 앤 캔버스거든요. 그래프 앤 모드하고 캔버스 모드 제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예, 퀴버, 예, 오버뷰 애널리틱스, 그 전체적인 이제 퀴버의 이제 대시보드고,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기능이 되게 많고, 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온톨로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그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기능만 익히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씩 보려면은,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예, 시간을 두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뭔가 이제 대시보드 형태고 분석하는 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정도 큰 툴은 다 봤고요. 예, 보다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나오는데, 벌텍스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특히 이제 의학 논문 같은 것들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거고, 요새 이제 그래프 레그를 가지고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레그 쪽에서 LLM 레그. 여기 보시면은 할루네이션 억제, 그래서 그래프 기반 근거 추적으로 신뢰성 있는 응답을 생성한다든지 출처 명확한 정보를 제공. 그래서 그래프 레그를 이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그 LLM을 활용하는데 보면은 그런 그 좋은 어떤 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P 에이전트하고 결합한다. AI 플랫폼이요. 결합해서 지식 그래프와 에이전트 연결로 컨텍스트 기반 질응답 및 의미적 검색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지식 그래프 기반, 온톨로지 기반 하이브리드 레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도구다. 너무 비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자, 이거 했어요.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들어갈 거. 그렇죠. 머시너리, 프로세스 마이닝이 들어가가지고, 로그 데이터에서 어떤 그 프로세스, 절차가 뭔가 딜레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맞죠? 그리고 뭔가 그 에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절차에서 단절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마이닝 하는데 이 머시너리라는 게 이렇게 쓰이고 로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상 경로라든지 병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왠지 막 이렇게 막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끌리지 리드 타임. 그래서 이렇게 그 워크플로우 형태로 해가지고 묶어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알람이 딱 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로그 데이터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주고요. 워크플로우로 온톨로지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하고 링크,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땀 한 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정의 내려주고 여기다 데이터 입력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이런 거 하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해주고 알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추적을 해가지고 막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KPI, 그러니까 대시보드 연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 그 뭡니까 퀴버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 프로세스를 뭐 한 뭐 100개 정도를 이제 그 뭡니까 변수를 바꿔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러면 최적화된 그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답이 나와요. 예, 대단한 겁니다. 예, 거의 마지막 같은데 예, 마지막이네요. 이제 AIP 로직. 그래서 AI 이제 그 플랫폼의 로직이다. LLM 기반 인터페이스예요. LLM 기반 인터페이스로 해서 우리가 그 파운드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블록 조합으로 로직을 구성하고 LLM을 사용하고요. 시멘틱 서치를 하게 되고 컨트롤 플로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COT가 이제 가능하다. 체인 오브 서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다. 이거 LLM이 가지는 그런 기능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네, 그리고 데이터 액션에서 어플라이를 액션해서 온톨로지 객체를 애가 도와주는 거예요. 만드는데 온톨로지를 만들어주는데 자동 생성, 수정, 삭제해 주는 걸 애가 만들어 줍니다. 도와줘요. LLM이. 그런 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코드하고 함수 호출하고 외부 시스템 연동하는 것들을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운용하고 하는데 온톨로지를 만드는데 또 이 LLM, AI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고 LLM 에이저 젖지 형태로 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버닝도 가능하다. 그래서 A/B 테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apply 액션, 그 다음에 calculate 툴, 어떤 연산 툴, 그 다음에 call 펑션. 그래서 보면은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current date, 그 다음에 query object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주고 다 LLM으로 이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이제 그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다 봤어요. 실제 그 다른 영상 보면은 이제 그 트라이얼 무료 사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여권으로 안면 인식 하거든요. 여권 사진하고 내 지금 사진, 카메라 사진하고 안면 인식해서 회원 가입을, 그러니까 트라이얼 신청을 하면 곧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전에 이제 보면은 2주 정도, 일주에서 2주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곧바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연구 중이니까 하나씩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팔란티어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런 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제 영상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 해주셔야지.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독도 좋고요. 근데 댓글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영상 있잖아요. 팔란티어 파운드리 대해부, 팔란티어 온톨로지 대해부, 이 영상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표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